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지난 1일자였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또 다른 허위날조 정보가 보도가 됐었죠. 이런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한일 해저 터널 찬성을 했는데 민주당 또 친일 헛발질을 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김명성 기자가 쓴 보도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친일 공세를 이어가는 중에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친일로 몰아버리는 민주당이 자가당착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두 대통령이 한일 해저터널 연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9월에 그 오부치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이 되니까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2월 달에 청와대에서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와 취임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선 이 한일 해저 터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죠. 이에 대해서 이제 고일석 기자님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잘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그 발언을 하셨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이제 일본 정상과 회담을 하면서 덕담 차원에서 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김혁규 지사가 이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했더니 철도, 해운, 항공, 국가기관의 산업 전반적인 어떤 부분의 타격과 국방상의 문제, 그리고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들어서 결국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 지어졌던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어서 약속을 했던 적도 없고 추진을 했던 적도 없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고일석 기자님의 말씀에 좀 큰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해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덕담이 아니었다라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이 되고 이어서 그 길이 이제 시베리아 철도에 연결이 돼서 실크로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에 탑승하고자 한다면 햇볕 정책을 일본 너희들도 수용을 좀 해라, 이런 동참의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을 거란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언의 사실을 보도한 것은 맞지만 발언의 그 본질적인 그 사유가 없으니까 결국은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그 사유가 정당방위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쏙 빼놓고 그 사실관계는 말하지도 않고서 그저 폭력을 가한 주체로서 달아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헌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한일 해저 터널은 일본이 굽히고 들어와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국힘의 모습이 황당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은 쭉 반대를 해오고 집권 여당과 정부를 향해서 종북 좌파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워오고서는 해저 터널을 만들자라는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MB 정권에서도 이미 이 경제성 검증 결과 불가 판정을 이제 받았던 사업으로도 알려져 있죠. 한일 해저 터널은 1980년부터 일본이 주장을 해왔었던 것인데 일본이 이제 대륙으로 가기 위한 통과역쯤으로 부산을 설정한다라는 의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국제공항과 부산 항만 등을 통해서 추후에 유라시아 대륙의 시종점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이 부산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죠. 그렇게 매우 크다라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떼어다가 일본에다가 바치겠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랑 가장 가까운 이점이 있으니까 육로 운송까지 갖춰주게 되면 지금의 중국 항공, 항만 이런 것들 다 뛰어넘는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남북 철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육로 운송 자체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열차 운송에 대한 이점, 항공과 항만의 이점을 모두 취한 복합물류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니까 지리적인 위치 덕분에라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가장 큰, 가장 강력한 핵심 물류 거점이 탄생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은 상당수 보유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한일 해저 연결이 CR도 안 먹히고 무엇보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이점을 빼앗고 본인들만 이점을 취하고자 한반도를 건너뛰고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을 진행하는 그 방법으로 일본 홋카이도랑 블라디보스톡을 해저 연결을 통해서 연결하자, 그런 것을 추진해 왔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일본도 우리랑 이익 손절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뭐 이쁘다고 일본의 단점인 육로 운송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고 매우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까지 내주면서 막대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공이라는 표현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조공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왔던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통일교의 문선병 총재가 1981년 이와 관련된 구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부터 쭉 통일교의 수건 사업 중 하나로 분류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 진행을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국제 하이웨이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라시아 대륙,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그 베링 해저 터널과 한일 해저 터널로 세계인을 모두 하나로 좀 만들기 위해서 이걸 연결하겠다라는 계획에 따라 설립이 되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허나 지금까지 통일교가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힘으로 이어지는 그 국힘 계열의 인물들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꾸준히 맺어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한일 해저 터널에 찬성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한일 해저 터널의 그 건설로 인한 대단한 경제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한일 터널 연구회의 그 데이터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또한 그 해당 연구회가 역시나 통일교에서 만든 단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에서조차 건설 불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정 내렸던 것을 갑자기 뜬금포로 들고 온 이유, 그 결과가 일본의 경제적 이익에만 포커스를 둔 소위 조공과 다름이 없고, 일본이 원한다고 애걸복걸하고 자신들의 돈만으로 일을 짓는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간 쌓아왔던 많은 역사적 문제들을 사죄하겠다, 정말 그런 반성과 사과 이런 것들이 모두 그 배경에 깔려야만 아주 간신히 고민 정도는 해볼 법한 일을 통일교와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해온 그 정당에서 주장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신친일파 논란들이 더해져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욕심에 눈먼 이들의 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이들, 결국 추후 다가올 여러 선거들이 또다시 한일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